우종밍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랜드코트, 정선녀님이 정말이세요, 랜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랜드코트, 전에 정선녀님을 뵌 적이 있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랜드코트. 랜드코트, 정선녀님은 현재 8급 핵심 제자라고 들었는데 실력이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랜드코트. 랜드코트,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죠, 랜드코트. 예천은 얼마 전 우연히 정선녀가 수련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진짜 실력을 본 줄 알았다. 그녀의 근력은 3~4천 파운드 정도였지만 전투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수련이 많이 된 예천은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몸에 축적된 힘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던 것이다. 쉬징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오양밍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달력도 확인하지 않고 집을 나선 듯 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살무적 후퇴 비술도 맹검도 살 수 없었고 이제는 천곤무국마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다. 랜드코트, 내가 천곤무국을 살 수 없다니 믿을 수가 없어, 랜드코트. 오양밍은 속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입찰가를 500만 양으로 올렸다. 쉬징은 차분한 목소리로 방 안에 있는 3명의 여제자에게 말했다. 랜드코트, 돈을 전부 내놓아라, 랜드코트. 랜드코트, 넌니,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오양밍이 천곤무국을 절대 손에 넣지 못하게 해주세요, 랜드코트. 유은종의 아름다운 여제자들이 각자 금화 뭉치를 꺼내 서경에게 건넸다. 서경은 금화를 세어보며 고개를 들었다. 랜드코트, 600만 양이군, 랜드코트. 랜드코트, 좋아, 600만 양. 오늘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군. 다른 입찰자 있나? 천곤무국술의 증기를 억제하는 능력이 얼마나 희귀한지 알겠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야, 랜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일으켰다. 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600만 양은 너무 비쌌다. 왕유성의 명문가들이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천곤무국술은 보조 기술일 뿐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기술은 아니었다. 600만 양이나 주고 사는 건 아까워 보였다. 칼에는 좋은 강철을 써야지. 하지만 쉬징은 생각이 달랐다. 천곤무국술이 당장 전투력을 올려주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증기의 변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련 속도를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600만 양이 최종 가격임을 알았다. 랜드코트, 600만 양, 첫 번째 호출. 600만 양, 세 번째 호출, 판매 완료. 12호실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랜드코트.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자 누군가 천곤무국술을 가져왔다. 탕말로와 이령은 놀랍게도 구양명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차분해졌고 깊고 냉철한 눈빛에는 때때로 차가운 빛이 번뜩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다음으로 단 3개의 보물만 남았는데 각각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렸지만 최고가는 겨우 450만 양으로 천곤무국술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모두 일렬로 자리를 떠났다. 엽진은 개인실 문을 열고 말했다. 랜드코트, 가자, 랜드코트. 무종명은 포도 한 알을 따서 입에 넣으며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어서 유은종으로 돌아가 귀진단을 마시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은 개인실을 나와 출구 쪽으로 향했다. 랜드코트, 디바, 꼬마야, 유은종 제자였군, 랜드코트. 입구에는 이미 5명의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 중에는 당말로와 이령이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3사람이 있었다. 맨 앞에 선 젊은이는 자줏빛 금색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매우 길고 키가 1.9m가 넘었다. 예천은 침착하게 말했다. 랜드코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랜드코트? 랜드코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양 사부님께서 복선대주주에 초대하셨는데 와주시면 영광입니다. 앤드코트. 그중 한 명이 침울하게 말했다. 앤드코트, 죄송하지만 바빠서요. 앤드코트. 예천은 두 걸음 옆으로 물러나 나가려 했다. 다른 남자가 그를 멈춰 세웠다. 앤드코트, 체면도 못 차리는 겁니까? 구양 사부님께서 그 부러진 반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걸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앤드코트. 반대편에서 구양명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예천과 시비를 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저 어느 문파의 여제자가 천곤무극수를 두고 자신과 경쟁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조사를 해보니 그들은 4명이었고 3명은 유은종의 내제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소매에 유은종의 문양을 새기고 있었다. 예천 역시 유은종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종명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앤드코트, 경매에서 보물을 따낼 능력이 없는 자는 무능한 놈일 뿐이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양보해야 할 이유가 뭐야? 앤드코트. 앤드코트, 구양 사형께서 호의로 술 한 잔 대접하시는 건데 거절했다가 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지. 앤드코트. 자양파 내측 제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엽천은 당말루가 소란을 피우는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앤드코트, 비켜. 길 막지 마. 앤드코트. 두 사람이 화를 내려는 순간 구양명이 말했다. 앤드코트, 천풍국의 젊은이들이여. 많은 이들이 나에게 술 한잔 하자고 권하지만 쉽지 않다. 오늘 나는 구양명이 너희들을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하는 것이다. 오고 싶든 말든 와야 한다. 너희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 앤드코트. 앤드코트, 집이 떡 벌어지는군. 저 건방진 녀석이 우리 유은파 제자들을 어떻게 초대할지 두고 보자. 앤드코트. 엽천과 무종명 뒤에서 서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앤드코트, 서경 사매님. 앤드코트. 엽천과 무종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쉬징은 유은종의 여제자 3명을 대동하고 앞으로 나섰다. 오양명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앤드코트, 응축진경 후기에 이르러서야 오만한 게 당연하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유은종의 춤의 3회만이 나와 동등하게 말할 자격이 있어. 앤드코트. 앤드코트, 춤의 3회는 여기 안 계십니다. 저, 쉬징 혼자입니다. 앤드코트. 쉬징은 키가 크지 않았다. 예천은 그녀의 키를 1.7m 정도로 추정했다. 흰색 도포는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옅은 눈썹은 얼굴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태도는 오양명 못지않게 위엄이 있었고 은은하게 독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단호하고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앤드코트, 내가 뭔데 감히 오양사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앤드코트. 서부 경매장의 입구는 폭이 3-4m에 달할 정도로 넓었다. 자양종의 내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 번의 손바닥치기로 그들의 뜨겁게 달아오른 발들이 모여 거대한 붉은 구체를 이루며 서경의 온몸을 감쌌다. 앤드코트, 물러서라. 앤드코트. 서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 공간이 흔들리는 듯했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강렬하고 눈부신 황금빛이 솟구쳐 붉은 후광을 산산이 조각내며 서경을 피를 토하게 만들었다. 어째서 저렇게 강하지? 둘 다 응축 진경 후기인데도 상대는 단 한 방도 버티지 못했어. 서경 3회가 끼어들 자격조차 없어 보이잖아. 무종명은 서경이 단 한 걸음 만에 상대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피를 토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엽천 역시 마찬가지로 놀랐다. 서경이 응축 진경 후기에 도달한 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입장이 워낙 눈에 띄었기에 양측의 싸움에 많은 무술가들이 몰려들었다. 저것 봐. 유은종과 자양종 제자들이 격돌하고 있잖아. 보잘것없는 구양명은 연패를 당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당연히 천곤무궁술의 달인과 한판 붙고 싶겠지? 유은종 제자들 중에는 이 상황을 제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소.
꼭 그렇지는 않소. 유은종의 그 여제자는 단 한 걸음으로 상대를 날려버리지 않았소. 관객들 외에도 서북경매장 사람들이 도착했다. 순식간에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군중을 해치고 말했다. 랜드코트, 여러분, 서북경매장에서는 싸움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밴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경매인이기도 하지만 폭풍원경 초급 단계의 무술가이기도 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강력한 증기가 솟구쳐 올라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했다. 오양명은 이곳에서 싸움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랜드코트,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분들을 술 한 잔 대접하려 했을 뿐입니다. 다른 볼 일이 있으시다면 굳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가시죠, 랜드코트. 상대방이 떠난 후 서경은 예천과 무종명에게 말했다. 랜드코트, 길이 험난하니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랜드코트. 주인공들이 떠나자 다른 이들도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다. 문제가 해결되자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문파 제자들은 경매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서북평원에서는 6마리의 위풍당당한 말이 바람처럼 질주하며 먼지를 일으켰다. 랜드코트, 1년 만에 널 봤는데 내 제자가 된 것도 모자라 수련도 응축진경 중기까지 올라갔다니 믿을 수가 없군. 랜드코트. 예천 옆에서 쉬징이 무심하게 말했다. 예천이 대답했다. 랜드코트, 전 사매님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오양명 씨가 사매님과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랜드코트. 랜드코트, 나도 그를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그는 응축진경 후기 정점에 있고 나보다 훨씬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잖아. 추매 사매님도 그 사람은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인물이고 3대 도련님에 도전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하셨어. 게다가 사매님의 실력은 응축진경 중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온몸에 기혈이 넘쳐 흐르고 솟구치는 기운을 보니 10,000파운드가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군. 랜드코트. 쉬징은 예천의 달라진 모습을 한눈에 알아챘다. 예천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랜드코트, 어떻게 보이는데? 랜드코트. 랜드코트, 혈기를 순환시키는 비술이야. 상대방의 생명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감지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10,000파운드 이상의 괴력은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것을 동반해. 100,000파운드 이상이면 생명력이 마치 맹렬한 불길처럼 모든 악의 기운을 막아내지. 이 비술이 없어도 감지할 수 있지? 100,000파운드가 넘는 전설적인 괴력은 마치 무지개처럼 천지를 꿰뚫고 9,000레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랜드코트. 랜드코트, 이런 것도 있었어. 내가 너무 무지했군. 랜드코트. 예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작은 몸에 1억 파운드의 괴력이 집중된다니 얼마나 무시무시할까? 세상 만물을 짓밟고 산을 뿌리째 뽑아내고 지각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지. 쉬징이 말했다. 랜드코트, 당신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도 고서에서 읽었는데 만년 전에 창망파라는 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파 사람들은 체력을 단련하여 잡재는 10,000파운드, 약 10,000kg, 외재는 30,000파운드, 약 40,000kg, 내재는 50,000파운드, 약 20,000kg, 핵심 제자는 80,000파운드, 약 30,000kg, 외장로는 20,000파운드, 약 30,000kg, 내장로는 30,000파운드, 약 40,000kg, 그리고 문주와 태장로는 모두 50,000파운드, 약 20,000kg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의 엄청난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해 용과 서해 신상어를 베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했습니다. 랜드코트. 무종명과 다른 여제자들은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이 세상에 정말로 500,000파운드, 약 260,000kg의 힘을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랜드코트, 창망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랜드코트. 엽진이 물었다.
쉬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하늘이 창망종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문파의 산문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용비늘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세숫대야만 한 크기의 진흙처럼 쇠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룡이 강림하여 창망종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 용비늘 조각은 창망종 문주와 몇몇 해장로, 그리고 신룡 사이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신룡이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이잖아. 저게 바로 생사경의 초월적인 고수, 불멸의 존재로 대공을 떠도는 놈이라고. 엔드코트. 한 여제자가 놀라 소리쳤다. 쉬징은 옆을 힐끗 보며 말했다. 엔드코트, 세상은 광활해서 누구나 다 알 수는 없지. 생사경 무사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엔드코트. 예천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실력은 창망종의 하급 제자들과 비슷했고 외문 제자들에도 못 미쳤다. 그는 창망종의 수련법을 정말 알지 못했다. 반나절이 지나 정오가 되었다. 그들은 북서쪽 평원 한가운데에 있었다. 저 멀리 하늘과 평원이 하나로 이어져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에 흰 구름이 머리 위까지 뻗어 있었다. 엔드코트, 말발굽, 엔드코트. 예천의 귀가 쫑긋 섰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쉬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생각보다 일찍 왔군. 엔드코트. 무종명은 놀라며 물었다. 엔드코트, 누나, 누가 우리를 괴롭히러 올 줄 알았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구양명은 서부권 산적들과 연줄이 있어. 그는 종종 그들을 시켜 상대 문파 제자들을 매복 공격해서 죽이곤 하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다만 어느 산적 집단인지 모를 뿐이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젠장. 서부권 산적들과 한패라니. 엔드코트. 세 여제자는 분개했다. 쉬징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검은 형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엔드코트, 그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사람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이지.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도 있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도 있지. 많지만 마음이 맑고 악기가 없다면 누구든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성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참으로 통찰력 있는 생각이군. 엔드코트. 예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덜컹덜컹덜컹. 말발굽 소리가 점점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모두들 선두에 선 산적의 옷차림과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엔드코트, 내가 엔드아포즈, 죽여라 엔드아포즈 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돌파해라. 나는 뒤에 남아 추격자들을 막겠다. 엔드코트. 쉬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엔드코트, 누나, 엔드코트. 엔드코트, 말만 하지 마라. 저들 중에는 폭풍원경 고수가 있으니 얕보지 마라. 엔드코트. 웅장한 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에게 다가왔다. 산적은 50명은 좋게 되어 보였는데 그중 7, 8명은 강력한 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누가 봐도 후기 응축진경 무술가들이었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두목은 내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듯 순수하고 맑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진정한 폭풍원경 무술가였다. 산적들이 약 30걸음쯤 다가왔을 때 쉬징이 외쳤다. 엔드코트, 돌진해라, 죽여라, 엔드코트. 휘. 그녀가 말하는 동안 쉬징은 황금빛 섬광으로 변해 30걸음을 이동하며 단 한 방의 주먹으로 후기 원형경 무술가 2명의 가슴을 강타했다. 엽진의 속도는 약간 느렸지만 하경보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온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러자 후기 원형경 산적 1명의 머리가 폭발하며 핏빛 구름으로 변했다. 무종명과 3명의 여제자는 자신들의 수련 수준이 열세임을 알고 있었기에 힘을 합쳐 서쪽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산적 두목은 가장 유능한 부하 3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찬 포효를 지르며 쉬징에게 돌진했다. 그의 온몸의 증기가 땅에 한 겹을 걷어내며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귀 제압신권, 천지를 뒤흔들다.
시징은 물러서지도 피하지도 않고 거대한 요괴처럼 산을 부수는 듯한 두 주먹을 휘둘러 산적 두목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별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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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번에는 주변의 산적들이 공격당했다. 충격파에 날아간 한 명은 입에서 피를 토했다. 시징은 세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고 움직임은 비할 데 없이 날카로웠다. 흰 도포가 펄럭이는 가운데 그녀는 다시 한번 상대를 향해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반대편에서는 예천이 영진경 후기 수련 단계의 산적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엔드코트, 꼬마야, 나를 위해 죽어라. 사륙의 늑대, 엔드코트. 엔드코트, 화염섬창, 엔드코트. 엔드코트, 귀랑어포효, 엔드코트. 새 산적은 예천을 제거하기 위해 필살기를 마구 사용했다. 예천의 모습은 흐릿하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적들의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의 기운은 이미 무한대로 치솟아 수평으로 휘두르는 주먹을 날렸다. 엔드코트, 압도적 광폭화, 엔드코트. 주먹은 땅을 갈랐고 모인 기운이 사방으로 솟구쳤다. 쾅. 땅이 폭발했고 후기 원혼 수련자인 산적은 산산조각이 나 살점과 피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엔드코트, 지 녀석은 상대하기 까다롭군. 활과 화살을 준비해라, 엔드코트. 명령이 내려지자 예천에게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리며 넓은 지역을 봉쇄했다. 딩딩딩. 하지만 예천의 온몸이 옥처럼 빛나고 있었기에 화살은 닿자마자 두 동강이 나며 튕겨나갔다. 쾅. 쏟아지는 화살 세례 속에서 여러 명의 후기 원형 수련자들이 예리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예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우는 검을 뽑았다. 황제의 순기는 검술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눈처럼 하얀 검광은 마치 수많은 연꽃처럼 피어나 날카로운 날카로움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예천 주변의 땅을 가르고 나갔다. 동시에 검광 속에서 산과 같은 환영의 형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 날카로움과 위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둘은 하나로 합쳐져 마치 전설 속 검산을 연상시켰다. 검기가 산으로 응축되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검광은 무한히 압축되어 엄청나게 짙고 강력한 검기의 흐름으로 변모했다. 그 엄청난 속도 때문에 공기는 파도처럼 갈라졌고 천지의 기운은 혼란에 빠졌다. 모두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막을 수 없는 힘을 느끼며 기세가 8분의 1로 꺾였다. 휙. 땅이 갈라졌다. 그 선 근처에 서 있던 산적들은 남은 검기에 의해 두 동강이 나거나 먼지와 피투성이가 되어 몸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남은 검기는 시징을 억누르고 있던 산적 두목을 향해 계속해서 뻗어나갔다. 엔드코트, 검기인가, 엔드코트. 산적 두목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휘청거렸다. 중기원혼경 무사만이 검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 폭풍원경 검객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게다가 이 검기는 평범한 검기가 아니었다. 산처럼 무너뜨리고 억누르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검기의 경지에 거의 다다랐으며 최고 검기의 경지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10여 차례의 공방 끝에 시징은 점차 산적 두목에게 밀렸지만 이 덕분에 그의 무술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아마도 서북평원의 악명 높은 산적 두목 중 한 명인 치쿠이일 것이다. 몇 년 전 폭풍원경에 도달한 인물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강력하고 결정적이어서 시징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면 세방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잠시 후 시징은 상대방의 시선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고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예천은 달빛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마치 우뚝 솟은 산봉우리처럼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분명히 바로 그녀 앞에 있었지만 마치 지평선처럼 아득히 멀리 있는 듯 했다. 엔드코트, 내 동생은 정말 대단하군. 그의 검술에는 위압적인 기운이 감돌아.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비할 데 없는 검객이 될 거야, 엔드코트.
치쿠이는 크게 웃으며 왼손을 거두고 주먹을 날리며 말했다. 랜드코트, 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넌 고작 중기 원혼경 무술가일 뿐이야. 감히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빙산권, 내 경지를 돌파해, 랜드코트. 검기의 기운이 먼저 산산조각 나더니 검기 자체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치쿠이는 몸을 굳혔다. 그의 팔을 따라 뻗어나온 검기줄기 하나하나가 근본 피해를 입히려 했다. 그는 자신의 진기를 일부 돌린 후에야 위협적인 검기를 소멸시켰다. 쉬징은 예천의 의도를 알아챘다. 상대방은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그의 온몸의 진기가 불길처럼 타올랐고 목 뒤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금빛 불꽃 후광이 서로 얽히며 나타났다. 지급 초급 수련법, 삼천금살술. 예천은 쉬징이 수련하고 있는 수련법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급 초급 단계의 삼천금살술이었다. 이 술법은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7단계는 절대천, 8단계는 지천, 9단계는 천봉천이라고 불렸다. 3단계를 모두 합치면 모든 것을 억누르고 막을 수 없는 힘을 발휘했다. 쉬징은 분명 8단계, 즉 지천경에 도달한 것으로 보였고 2단계를 합치면서 그 위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단 한 방의 주먹으로 치쿠이는 4걸음 뒤로 밀려났고 입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펼쳐라. 싸움을 원하지 않았던 쉬징은 엄청난 기세로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황금빛 기운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날려버렸다. 그는 말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오종명과 나머지 4명을 향해 돌진했다. 좋아, 다시. 예천은 다시 한번 파옥체 강화술을 발동하며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핏물의 비린내를 무시하고 쉬징에게 돌진했다. 물러서. 이전의 공방은 예천이 돌파하는 것이었고 속임수는 필요 없었다. 오직 진정한 싸움만이 필요했다. 쉬징은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예천은 다시 10걸음 뒤로 물러섰다. 또. 쾅. 또. 결국 예천은 온몸의 7구멍에서 피를 흘렸고 그의 몸을 뒤덮었던 윤기 나는 옥빛 물질은 빛을 잃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예천의 투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의 온몸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올랐고 산봉우리조차 그 에너지를 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창처럼 곧고 날카로웠으며 흔들림 없이 꼿꼿이 서 있었다. 쉬징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예천사부는 도대체 어떤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걸까? 그는 아무런 무술 기술도 사용하지 않고 그녀의 주먹을 10여 차례나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완전한 변신의 징후까지 보였다. 더욱이 그의 투지와 태도는 비할 데 없는 검객의 기운을 풍기며 점차 강력한 기세를 뿜어냈다. 단순한 추측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쉬징은 그녀 주변의 황금빛 진기를 더욱 강화했다. 목 뒤의 금빛 꼬리 주위에 더 큰 원이 나타났는데 이는 삼천금살술 8단계인 태극천의 사용을 상징했다. 한 방의 주먹으로 산봉우리들이 순식간에 움직임을 멈추고 공기의 진동도 사라졌다. 오직 산비탈만이 그 위력에 의해 흔들렸다. 요괴들이 모두 쓰러졌다. 요괴진신권은 인간급 무술 중에서도 최고봉에 속하지만 그 마지막 기술의 위력은 하급 토급 무술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했다. 그러나 그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까다로웠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삼천금살술을 8단계까지 발동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반동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원리는 예천의 패왕권과 비슷했지만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광활한 황금빛 광선이 마치 바다처럼 산을 뚫고 예천을 향해 돌진해왔다. 별표 푸훗, 별표. 빛나는 옥은채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예천은 양옆의 구름 바다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목구멍에는 단맛이 감돌았으며 엄청난 양의 피가 솟구쳐 올라 옅은 피단계가 되었다. 구름 바다가 멈추고 예천의 온몸은 등 뒤 산벽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축 늘어져 힘이 없었고 시야는 흐릿해지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예천은 씁쓸하게 웃으며 힘없이 말했다. 랜드코트, 누나, 지금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랜드코트. 랜드코트, 심각한 병에는 훌륭한 의사가 필요해. 그래야 덜 고생하지. 랜드코트. 쉬징은 예천에게 다가가 턱을 아래로 당기더니 검붉은 알약을 그의 입에 쏙 넣어주며 말했다. 랜드코트, 이건 내가 수련할 때 자주 쓰는 채파단이야. 아주 효과가 좋지. 지금은 움직이지 마. 뼈에 무리가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랜드코트. 예천은 나머지 말을 듣지 못했다. 채파단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자 액체로 변해 흘러내렸다. 위를 중심으로 약효가 서서히 내장과 경맥, 그리고 뼈까지 스며들어 불순물을 끊임없이 배출했다. 검은 불순물이 예천의 몸에서 흘러나오며 강하고 악취를 풍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천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번개와 검광이 뒤섞인 듯 날카롭고 예리했다. 랜드코트, 냄새 지독해. 가서 씻어. 랜드코트. 쉬징은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절벽의 하얀 손을 얹고 예천을 밖으로 끌어냈다. 자신의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지독했다. 예천은 수줍게 말했다. 랜드코트, 고맙습니다. 사매님.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랜드코트. 랜드코트, 저리 가. 나를 냄새로 죽이려는 거야. 랜드코트. 쉬징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밤, 예천은 침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파옥강화 채수를 수련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 드리워진 옥빛 광채는 때때로 눈부시게 빛나 온몸이 옥으로 만들어진 듯 했지만 때로는 칙칙하고 생기 없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쾅! 아주 희미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빛나는 옥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예천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흰빛을 내뿜으며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느껴졌다. 이 순간 옥파육 강화술의 네 번째 기술인 옥파육 환생이 완성되었다. 눈을 크게 뜬 예천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내기를 전혀 쓰지 않고 금권을 날렸다. 주풍이 굉음을 내며 집안의 가구와 나무 창문을 흔들더니 산산이 조각나 바닥에 떨어졌다. 랜드코트, 훌륭해. 내 힘이 한 번에 5,000파운드 증가해서 20,000파운드에 도달했어. 랜드코트. 예천은 순식간에 자신의 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 마치 마르지 않는 에너지가 넘치는 듯했고 한 방이면 물소 5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였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과 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 때문에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20,000파운드, 약 9톤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수치입니다. 폭풍원경의 무술가들조차도 강화수련법을 병행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체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토인 3회는 아마 그날 전력의 7, 8분의 1밖에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마지막 일격에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3,000금 살술과 마귀복 신권의 위력을 떠올리며 예천은 자신의 실력을 다소 과소평가했던 듯 상대방이 전력을 다했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았다. 밤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떠올랐다. 밝은 햇살 아래 예천은 등운전으로 들어갔다. 저는 몹시 텅 비어 있었다. 임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서너 명뿐이었고 거의 버려진 듯 했다. 회색 옥패에 다가간 예천은 잠시 살펴보았다. 그의 시선은 첫 번째 줄의 마지막 임무 목록에 멈췄다. 방금 붙인 듯 했다. 임무, 고대 수호로 가서 취씨 가문의 잃어버린 배를 찾아라. 상세 설명, 고대 수호에는 엔드아포즈, 구곡십 3곡 엔드아포즈지라는 위험지대가 있는데 이곳은 마수들이 우글거리고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아 극도로 위험합니다. 난이도, 별 5개. 보상, 금화 20만 양. 고대 수호라니 천풍왕국의 최복단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천은 예전에 고대 수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호수라고 했다. 처음에는 작은 호수였지만
지진 이후 1000제곱마일이 넘는 땅이 가라앉았고 3000년 동안 쌓인 빗물이 지금의 고대 수호를 이루었다고 한다. 고대 수호는 예전에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극도로 위험해졌다. 지진 이후 땅에서 고대 마수들이 풀려나 호수를 점령한 것 같다. 원래는 마수가 아니었던 일부 어류와 새우종들도 변이하여 마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대 수호의 중앙에는 반산도라는 섬이 있다. 이 임무를 내린 것은 취씨 가문이었다. 취씨 가문은 3000년 동안 반산도에 거주해온 유서 깊은 가문으로 고대 수호에 서식하는 수많은 짐승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간혹 반산도에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번화한 지역으로 명성을 떨치려는 천재들이 나타나곤 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옥곡에는 반산도 취씨 가문의 내제자가 있다고 한다. 엽천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임무서를 찢어버리고 등운대전을 나섰다. 산기슭에서 그는 말을 타고 북쪽으로 질주했다. 8일 후 엽천은 드넓은 고대 수호에 다다랐다. 마침 호숫가에는 작고 허름한 주점 하나가 서 있었는데 간판에는 커다란 검은 글자 4개가 걸려 있었다. 엔드코트, 고대 수주주, 고수호 8종, 엔드코트. 예천은 몸을 돌려 말에서 뛰어내리며 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엔드코트, 여기까지 오는데 8일이나 걸렸어. 돌아가면 말을 바꿔줘야겠어? 나를 따라오는 동안 고생 좀 했으니 말이지 엔드코트. 시간을 허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예전에 타던 흑마는 아주 강력했지만 이제는 너무 약해져서 하루에 3000리는커녕 밤낮으로 달리는 건 불가능했다. 예천은 돌아가면 옥사자의 눈을 가진 반말을 찾을 생각이었다. 그 말은 하루에 4400리는 갈 수 있고 밤낮으로 달린다고 해도 8000리는 문제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반만은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먹지도 쉬지도 않고 사흘 밤낮으로 달릴 수 있고 하룻밤만 쉬면 다시 멀쩡해지니 주인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엔드코트, 젊은 용사님, 고대 호수로 가시는 길이죠? 들어오셔서 먼저 쉬세요, 엔드코트. 손님이 오는 것을 본 웨이터는 활기차게 손짓했다. 예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제 말도 좀 봐주세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엔드코트. 주점은 예상보다 훨씬 허름했다. 벽은 무너져 내리고 탁자는 울퉁불퉁하고 의자는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라 초라해 보였다. 예천은 편한 의자를 골라 앉아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다. 그때 주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엔드코트, 오늘 운이 좋군. 또 다른 손님이 왔네, 엔드코트. 웨이터는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잠시 후 초록색 도포를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예천을 보자 젊은이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엔드코트, 듀운종의 내제자이신가요? 고대 수호와 판산도에 가시는 겁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예천은 상대방이 옥곡의 내제자임을 알아챘다. 엔드코트, 그렇다면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습니다. 취씨 가문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엔드코트. 예천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엔드코트, 당신은 취씨 가문의 후손이시군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취씨 가문 166대손, 취명입니다, 엔드코트. 녹색 옷을 입은 젊은이는 예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엔드코트,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임무를 수락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임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취명은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고대 수호에는 배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엔드코트, 여기서 판산도까지는 450마일의 수로가 있다. 발을 헛디디면 마수에게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바로 그 위험한 구곡 13도가 바로 그곳이다.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지. 늘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겠나?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옥곡의 제자들이 모두 오만하고 증오심에 가득 찬 것은 아니니까. 고수호의 호숫가에서는 물결이 일렁이며
하늘과 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보였다. 취밍은 예천을 흘끗 보고는 공간 저장고에서 허리 굵기만 한 1m 길이의 나무 조각을 꺼냈다. 나무 조각은 10m도 넘게 날아가 호수 표면에 하얀 물줄기를 만들었다. 속도는 엄청났지만 취밍은 그보다 더 빨랐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는 가장 먼저 도착하여 물 표면에 닿기도 전에 나무 조각을 밟았다. 그는 나무를 살며시 밀어냈고 순식간에 나무는 작은 점으로 변했다. 엔드코트, 지 나무를 배로 삼아라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금세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3-4m 높이의 큰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숲을 발견했다. 검광이 번쩍이더니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다. 앞길의 마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한 예천은 나무를 붙잡을 수 없어 같은 크기의 나무를 10여 그루 더 잘랐다. 각각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무게였다. 해안에 도착한 예천은 취밍의 예를 따라 나무들을 던져 올리고 그 위에 섰다. 양쪽 풍경이 순식간에 뒤로 사라졌다. 예천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하늘과 땅이 광활하고 자신은 마치 새처럼 자유롭고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통나무의 추진력이 사라졌다. 예천은 내공을 모아 손바닥으로 통나무를 휙휘둘러 추진력을 발생시켰다. 휙, 휙, 휙. 비록 취밍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그의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았다. 게다가 통나무 위에 서서 호수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10리, 10마일 이상을 이동했다. 통나무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엔드코트, 고수호는 정말 위험한 곳이군. 엔드코트. 아래를 내려다보니 예천은 사납게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거대한 물고기의 길고 부표 모양의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다. 그 괴물 물고기는 길이가 90cm가 넘었고 온몸이 짙은 녹색 비늘로 덮여 있었다.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는 새의 날개처럼 길고 넓었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르며 격렬하게 퍼덕였다. 휙, 휙, 휙. 날아오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자 5cm 길이의 독가시가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다. 예천은 그 괴물 물고기의 종류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독가시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초신경 무술가를 단 몇 초 만에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파옥강화 채술 4단계까지 수련한 예천에게는 그 독가시가 간신히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다. 그의 보호 기운이 발동되어 빽빽하게 돋아난 독가시들을 흩어버렸다. 쾅! 우는 검이 칼집에서 뽑히자 허공에서 4번 번쩍였다. 순식간 4줄기의 검광이 뻗어나가 괴물 물고기들을 흩어지게 했고 사방에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첫 번째 파도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몰려왔다. 갑자기 그들 뒤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파도 속에서 거대한 뱀의 머리가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마귀가 치솟아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번에 예천은 그 뱀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최고 등급 4급 마수, 수분사였다. 엄청난 힘과 풍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닌 수분사는 몸 안에 마귀핵 외에도 수분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수분단을 지닌 무사는 내공을 모아 활성화시키면 잠수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그야말로 귀한 보물이었다. 쉬! 물을 가르는 뱀이 핏빛 입을 벌리자 회백색의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다.